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마법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이들은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연못의 위치를 아는 것은 아니었고 그 비밀은 오직 숲의 주민들인 동물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습니다. 피에르는 항상 더 큰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던 모험심 넘치는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너무 작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여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에르는 우연히 마법의 연못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그 연못을 찾아가 그의 소망을 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인 부엉이 로이의 도움을 받아 마법의 연못으로 가는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로이는 지혜롭고 숲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피에르를 돕기로 했습니다. 둘은 함께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깊은 숲을 지나 치열한 폭풍을 헤치고 황무지를 건넜습니다. 그 여행은 피에르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는 매일 조금씩 더 용감해지고 있음을 느꼈고 그의 친구 로이의 믿음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피에르와 로이는 마법의 연못에 도달했습니다. 연못은 아름다웠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연못가에 다가가 물을 마셨고 그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의 물결이 반짝이며 피에르에게 속삭였습니다. 용기 있는 자여, 너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단다. 너는 이미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되었으니 그 무엇도 너를 막을 수 없을 게다. 피에르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탐험과 여정에서 얻은 경험이 그를 성장하게 했던 것입니다. 피에르는 이미 세상을 탐험할 용기를 얻게 되었고 연못은 그것을 그의 마음속에 확인시켜준 것이었습니다. 피에르와 로이는 연못을 떠났고 피에르는 이제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은 몸집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모험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기와 우정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마법의 연못은 단지 상징일 뿐 진정한 마법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장미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그녀 스스로도 사람들을 매우 아끼고 배려했습니다. 그녀의 집 근처에는 커다란 장미 정원이 있었고 장미는 그곳에서 꽃을 가꾸는 것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흰색 말이 나타났는데 예전에 누군가 소유했을 법한 빛나는 마구를 갖추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말은 마치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가오는 겨울에 이 말이 길을 잃고 배고픔과 추위로 고생할 것을 걱정하면서 장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미는 흔쾌히 그 흰말을 돌보기로 했고 그녀는 매일 같이 말에게 물과 먹이를 주며 돌봐주었습니다. 장미는 이 말을 폴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도 장미를 좋아하게 되었고 장미가 장미 정원에서 꽃을 가꿀 때 종종 그 옆에 서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장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폴란은 말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주인이 매우 멀리 떨어진 성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저주에 걸려 있어서 폴란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저주가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미는 아침에 깨어나서 그 꿈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폴란이 자신의 꿈속 내용대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머니에 식량을 챙기고 폴란과 함께 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중에 장미와 폴란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울창한 숲을 지나기도 하고 험한 산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몇 번의 폭우를 만나고 추위를 견디면서도 장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폴란과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고 폴란 또한 장미가 지칠 때마다 더 힘차게 그녀를 이끄는 등 그들의 연결은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꿈에서 보았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성은 마법의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쉽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장미는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과 용기를 다해 성에 다가갔고 그녀의 강한 믿음 덕분인지 성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슬픈 눈빛의 젊은 왕자를 만났습니다. 왕자는 장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사악한 마녀의 저주에 걸렸고 자신의 말인 폴란이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에 의해 돌아왔을 때만 저주가 풀린다고 했습니다. 장미가 그 사랑을 증명했기에
저주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다시 마법에서 해방되었고 장미와 볼라는 마을로 돌아가 왕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녀의 용기와 사랑을 칭송했고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미와 백마의 전설은 지금까지도 프랑스 전역에서 전해지며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잔느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잔느는 가족과 함께 작은 농장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녀의 가족은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잔느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농장 일을 지루해했고 항상 모험을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잔느는 농장에서 일을 마친 후 근처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숲은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며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설로 가득했습니다. 숲을 걷던 잔느는 알지 못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무서웠지만 동시에 숲의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잔느는 길을 찾기 위해 숲을 돌아다니다가 나무 사이로 작은 불빛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숲속 한가운데 위치한 오두막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잔느는 그 오두막에 다가갔고 문을 살포시 열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오래된 마법사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 이렇게 어린 친구가 찾아오다니.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잔느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할머니에게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잔느를 환영하며 그녀에게 마법의 세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숲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법이 가득 차 있으며 사람들의 착하고 순수한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잔느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잔느에게 특별한 모험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잔느가 숲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용기였습니다. 잔느는 숲의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울림의 나무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 나무는 요정들이 사는 곳이자 숲의 전령이었습니다. 잔느는 나무를 찾아갔고 요정들은 그녀에게 숲의 현명함과 용기를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잔느는 자신은 단지 모험과 새로운 경험을 원한다고 설명했고 요정들은 그녀의 솔직함과 용기에 감명을 받아 첫 번째 시험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였습니다. 잔느는 숲의 미로를 풀어야 했습니다. 미로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길을 바꾸어 놓았고 잔느는 집중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순간의 판단력을 발휘하여 여러 갈림길을 헤쳐나가 마침내 미로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마음의 순수함이었습니다. 잔느는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초록빛 열매를 찾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열매는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마침내 잔느는 숲의 중심부에 도달하여 그 열매를 발견했고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법사 할머니는 잔느의 노력과 순수한 마음을 인정하며 그녀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마법의 돌을 주었습니다. 잔느는 그 돌을 통해 가족과 함께 훌륭한 농부로 행복하게 살아가길 소망했습니다. 마법이 깃든 덕분인지 그녀의 가족은 더 많은 수확을 얻었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잔느는 숲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숲을 방문하여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숲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소망을 이루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잔느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기억되었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장미로 가득한 정원을 가진 마담 르누아르라는 여성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그녀의 가족 대대로 이어져 온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 정원에서 피어나는 장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그 향기는 마을 곳곳에 가득 찼습니다. 마담 르누아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에서 장미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아늑한 정원 중앙의 분수 옆에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마담 르누아르는 정원 한쪽 구석에서 특별한 장미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미는 다른 장미들과는 달리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장미를 황금 장미라 이름 짓고 더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황금 장미에 대해 듣고 나서 저마다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몰려들면서 마담 르누아르는 어쩔 줄 몰랐지만 황금 장미가
정말로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원을 찾아와 다양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기도 하고 건강과 부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한 신비로운 인물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떠돌이 연주자라고 소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과 사람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주자는 일부러 뭘 할 것도 없이 황금 장미 앞에 서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황금 장미를 더욱 밝게 빛나게 했으며 여우는 마을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그는 마담 르누아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미가 진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것은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해야 할 아름다움이죠. 그 말을 듣고 마담 르누아르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장미의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게 정원을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주자를 따라 황금 장미가 중요한 것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는 황금 장미가 아닌 정원 전체가 기적으로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담 르누아르는 평생 장미 정원을 가꾸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